A랑 B를 이렇게 긴 식을, 다항식을 이제 대입하는 문제인데, 일단 대입을 하기 전에 이 식을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변에 X만 남게끔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다 무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래서 A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넘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곱하면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어차피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두 번째. A에다가는 요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대입을 할 때 그 이제 괄호 신경 써서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해서요.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x 3제곱. 또 2차식은 동류항이 없네요. 얘만 혼자 쓰면 되고 1차는 1차끼리 계산하시고 상수항 상수항끼리 계산해서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x가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나누는 식인 얘가 0 되는 값 x-1이 0 되는 값이 1이죠. 1을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때는 나머지가 0인 거지. 그래서 1 대입을 하시면요. 1-6 플러스 2 빼기 k는 0이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넘어가서 플러스 3. k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3번은 i에 대한 거듭제곱 주기성을 이용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i에 대해서 i 1차는 말 그대로 이제 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 2차는 마이너스 1, i 3차는 마이너스 i 4차는 1.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5차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5차를 거듭제곱 주기가 4제곱이기 때문에 4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나눴을 때 이 남는 이 마지막 나머지와 같은 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순서대로 i는 그냥 i고요.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i 3제곱은 마이너스 i죠. 그 다음에 i 4제곱은 1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i 5제곱부터는 4로 나누면은 그 나눈 나머지의 값이랑 같은 값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는 i 1제곱. 그 다음에 6제곱은 순서대로 나머지가 2겠죠? 그래서 i 2제곱. 자, 그럼 그냥 한 김에 바로 합시다.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 다음 i 7제곱은 7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죠? 그래서 i 3제곱. 또 i 3제곱은 마이너스 i라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워지는 거 이렇게 둘이 만나면 0이죠. 이렇게 둘이 만나도 0이고요. 이렇게 만나도 0이에요. 그 남는 건 1밖에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한 근이 1-2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죠. 한 근이 1-2i면 이거의 켤레근인 1 플러스 2i도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근과계수 관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일단 첫 번째 두 근의 합에 대해서. 자, 두 근의 합은 1-2i랑 1 플러스 2i를 더하면 2가 되겠죠. 자, 두 근의 입장에서 합은 2고요. 그 다음에 개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자, 이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고 봤을 때 두 근의 합을 개수로 구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와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 일단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의 a는 1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b는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두 근의 합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a 분의 b다. 이렇게. 결론은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죠. 둘 다 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결론은 a는 마이너스 2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곱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곱이면은 1 마이너스 2i랑 1 플러스 2i를 곱하는 건데, 이거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4i 제곱. 요거를 통째로 제곱하는 거니까 2도 제곱, i도 제곱입니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 해서 1 플러스 4로. 결론 5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의 입장에서 곱은 5고요. 그 다음에 개수의 입장에서 곱은 a분의 c라는 공식이 있지. 그래서 a는 1이고요. c는 b니까 1분의 b. 결론은 b가 5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 값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면 3번 되겠네요.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요. 근이 한 개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판별식이 있었죠.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값이 0과 똑같으면은 그때 근 한 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을 바로 할 건데 일단 a라는 거는 2차식 앞에 있는 개수 1이죠.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이 b에 해당하는 거는 x의 개수 k-1입니다. 그리고 c라는 거는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요 x 오른쪽에 있는 이 전부를 다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별식을 할게요. b제곱 k-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 c 요게 이제 0이 되는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전개하시고 뒤에 부분도 아예 분배까지 딱 정리해서 다 정리된 부분이 이겁니다. 이건 인수분해해서 정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과 개수 관계 공식에서 두 근의 합을 개수로 빨리 구하는 방법,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이제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답은 6이 됩니다.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1번을 우리가 2차 함수를 구하려면은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 x제곱과 x까지 이 2차식까지만 최고차항이 1이 될 수 있게끔 마이너스로 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꼭지점을 파악하기 쉬우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이 4가 나와야겠죠. 플러스 4가 원래 이 여기 있는 식이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넣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 얘는 이 앞에 있는 개수까지 신경 써서 플러스 4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뭐 이것도 이제 계산하면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멈춰 놓으시고 이거를 함수로 한번 그려보세요. 얘가 꼭지점이 여기 0 되는 값, 그리고 요 뒤에 것까지 해서 꼭지점이 2,1이죠. 꼭지점이 2,1이 되면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돼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거, 꼭지점, 볼록, 그리고 꼭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y절편이에요. 자,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x가 0 되는 값이니까 x에 0을 대입을 해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2차 함수를 그려보면은 꼭지점이 2,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습니다. 제한 범위. 자, 문제에서는 제한된 범위가 0부터 5라고 했으니까 x는 0, 이 생기는 함수는 여기죠. y축이 되겠네요. 요게 이제 x는 0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x가 5인 부분은, 자, 여기서 이제 좀 신경 써서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지 않습니까? 그러면 0과 2 사이보다 2랑 5 사이가 훨씬 더 멀죠. 그럼 그것까지 감안해서 5를 약간 더 멀리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함수값은 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함수 전체 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 없이 이 빨간색 부분만 표시할게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가장 높이 있는 값은 요거. 요때는 x가 2일 때 제일 높이 있는 값이죠. 그리고 그때 y 값은 1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최대값 대문자 m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문자 m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값, 이 함수에서 제일 밑에 있는 값은 여기 있죠. 그래서 요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함수의 값을 우리가 구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5를 x가 5인 값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x가 5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 5를 대입을 해보면 3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까지 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m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대문자 m과 소문자 m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8. 정답은 마이너스 7이죠. 7번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그 기본식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랑 얘랑 접하는 경우는 이제 그림상으로는, 그래프상으로는 이런 관계고요. 결국에는 2차랑 1차를 연립을 했을 때, 그 연립했을 때 교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차 함수 부분과 1차 함수 부분을 연립을 해서 이 연립 방정식의 근이 한 개가 나오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르는 문자가 A랑 B랑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정보를 보니까 1차 함수가 0,3을 지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0,3부터 대입을 먼저 할게요. 대입을 하면 3은 b죠. 그래서 y절편이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y는 ax 플러스 3이다. 여기 이제 b값 나왔으니까 바로 여기다 대입합시다. 여기다 3 대입하면 여기는 9가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판별식 할 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해보면 a-1의 제곱은 여기는 마이너스 36이니까 오른쪽 이항하면 36이 되고요. a-1은 두 가지의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곱해서 36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 있죠. 그래서 a의 값을 넘겨서 플러스 1대랑 마이너스 1대랑 두 가지 계산을 해보면 하나는 7, 하나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근데 a라는 거는 우리가 1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a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런 거죠. 또 이제 a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주시면 이제 그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5번이겠네요. 두 근을 보통 알파라, 베타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두 근의 차가 5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쓸 수 있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죠. 일단 뭐 둘 중에 누가 더 큰 근인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알파를 이렇게 놓고요. 정 찝찝하면 절대값 씌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배웠던 것 중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라는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알파 빼기 베타는 절대값이 5지만 얘는 사실 절대값이 있어도 제곱해봐야 절대값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5의 제곱은 25,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니까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 그래서 a는 왼쪽으로 넘어가시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16. 그러면은 4로 나눴을 때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1번이네요. 문제는 일단 이 공식부터 해결을 합시다. 우리가 x3제곱 플러스 y3제곱은 구하는 공식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식. 자,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계값을 구할 때는 이 공식보다는 여기 있는 식을 좀 변형한 이 식이 대입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x 플러스 y가 뭔지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xy가 뭔지 여기에 딱 두 가지 값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x 플러스 y를 한번 구해봅시다. x 플러스 y는 말 그대로 얘 두 개를 더하는 건데 더하면은 이렇게 둘이 사라지니까 2 되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합차 공식이죠.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랑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 2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x 플러스 y는 2라 그랬었고 여기는 x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xy는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플러스 3.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2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4입니다. 4번이네요. 4번은 여기 있는 식을 3제곱을 했을 때 생기는 식을 쭉 전개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A0, A1, A2 이것들이 사실 뭐냐면은 각자 차수들에 있는 차수들 앞에 있는 그 개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항의 최고차 항이 2차죠. 그걸 3제곱을 하게 되면은 최고차 항이 6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6차부터 시작해서 상수항까지 쭉 전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0, A1 얘들은 개수다. 요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1번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모든 항의 개수의 합, 이걸 구하는 거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되냐, 옆에 있는 문자들을 보면 x, x제곱, x3제곱 이렇게 x에 관한 식이죠. x에다가 전부 다 1을 대입을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식이 전부 다 없어지고 문자는 사라지고 모든 항의 개수만 남아요. 1을 대입을 해보면 3-1 플러스 2의 3제곱는 여기는 A0, 여기다 1 대입하면은 A1, 자, 여기다 1 대입하면 A2 해서 마지막 A6까지. 여기도 1 대입하면 1의 6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요게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 여기 계산해 보시면 2, 4의 3제곱이니까 4의 3제곱은 64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 식을 하나 얻어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걸 봤더니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또 A1부터 6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A0를 구하려면 이건 또 이제 방법이 있는데 얘를 구하려면 얘 빼고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A0를 제외하고는 다 X가 옆에 같이 있어요. 그죠? 얘는 상수항이라서 X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쟤 빼고 다 없애버리려면 0 만들면 됩니다. 0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 대입하면은 0, 0, 2. 그러니까 2의 3제곱은 A0만 남고 여기는 0. A1하고 0하고 곱하면 0이니까 여기도 0. 다 0이에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얘는 8이네요. 그죠? 그래서 A1 플러스 A2 점점점 A6까지는 8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64 마이너스 8이니까 56이 되는 겁니다. 2번이네요. 1번은 복소수 Z가 실수인지 아니면은 순허수인지 이런 복소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값으로 정해지는지 요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복소수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 문제처럼 굉장히 예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i가 있는 부분은 i가 있는 부분끼리 묶고 이 부분은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i가 없는 부분이 요거를 실수 부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 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모든 문제에서 다 해당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Z를 크게 지금은 굉장히 실수 허수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문제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Z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부터 정리해 볼게요. Z를 제곱하면 얘를 제곱을 하는 겁니다. A 플러스 BI를 제곱을 하면 A제곱 플러스 2ABI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B제곱 I제곱이고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Z제곱도 복소수니까 여기서 지금 I가 없는 부분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고, 그 다음에 i가 있는 부분인 요 부분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요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실수 부분에 해당하고, 요 부분이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잘 보시면 z제곱이라는 복소수는 0보다 크대요.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수니까 양수다 음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죠? 허수 같은 경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실수다. z제곱이라는 복소수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0보다 크대요. 아, 확실해요. 양의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될 수 있게끔 이 조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일단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2ab가 0이 돼야 하는데,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a가 0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b가 0이 될 수 있죠. 물론 둘 다 동시에 0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지금은 이제 두 가지만 나눠서 할게요. a가 0이라고 치면 a가 0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z제곱은 요거 0 되면 없어지죠? 마이너스 b제곱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a랑 b는 우리가 실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얘는 제곱을 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얘가 음수입니다. 음의 실수죠. 그 다음에 반대로 b가 0이다를 대입을 해보시면 b에다 0 대입하면 없어지고요. 얘도 없어지니까 z제곱은 a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양의 실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될 때를 구한 거니까 얘가 아니라 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문제에서의 그 요거에 맞는 조건은 b는 0이다 이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z제곱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식이 좀 길어졌고, 결론은 b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b가 0이면 결론 z는 뭡니까? 실수예요. 실수. 허수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0이니까. 그래서 z는 실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이 z라는 식에서 이 z가 실수여야 하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0 되는 값은 인수분해를 한번 해서 구해보시면 x가 2와 마이너스 1 두 가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답으로 이제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조건은 이겁니다. z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2를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있죠? x가 2인 경우, x가 2라고 치면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는 z는 여기는 0,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0 되는 값을 구한 거니까 2 대입하면 당연히 0 나오겠죠? 그럼 결론은 x가 2일 때는 z가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4니까 z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때는 z제곱이 뭐냐? z가 0이니까 z제곱은 0이겠죠. 그럼 0보다 크다가 맞습니까? 아니죠? z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z제곱하면 얼마입니까? 9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1만 정답이 됩니다. 2번이네요. 12번에는 실제 학교 시험에는 이 그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돕고자 일부러 직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이 건널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번 여기서부터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각자 가로의 길이를 a, 세로는 b, 높이는 c라고 가정을 하고요. 건널비가 88이다 라고 하면은 직육면체는 도형의 특성상 이 부분, 요 직사각형과 똑같은 넓이가 요 반대편에도 있죠. 그래서 요 넓이를 계산을 해보시면 가로 곱하기 세로 a 곱하기 c가 되죠. 그래서 ac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넓이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bc가 되고요. 양옆에 두 가지가 있죠. EBC.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넓이 A랑 B. 네, A랑 B에 관한 넓이도 위아래 두 개가 있으니까 2AB가 됩니다. 이게 이제 1번 건널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게 88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선 길이.
자, 대각선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가로제곱, 세로제곱, 높이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 루트 씌워주면 요게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길이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루트 씌워주면 그게 이제 2루트 14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양쪽을 제곱을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은 4, 여기의 제곱은 4 곱하기 여기는 14 곱하면 5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2번 정리됐고요. 마지막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3번. 모서리의 길이 합은 말 그대로 여기에는 모서리가 A랑 똑같이 생긴 부분이 총 4가지가 있죠. 그래서 4A. 그리고 B도 똑같이 4개 있어요. 4B. C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입니다.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봤죠. 일단 이 부분을 잠깐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공식이 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AB, BC, CA. 자, 이 공식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일단 문제에서 구하는 이 부분을 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서 구하냐? 2번에서 이미 구해놨죠. 56.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거는 사실 분배하면 EAB, EBC, ECA니까 이거 그대로 문제에서 8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봅니다. X제곱은 여기는 144가 됩니다. 그럼 뭘 제곱해야 144냐? 얘는 12가 될 거다. 일단 여기서 ABC는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제곱해서 144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있지만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 빼고 12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0이니까 앞에 있는 4까지 곱해서 정답은 48이 됩니다. 5번이네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한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4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거 일단 제곱해 볼게요. 자, 제곱해보면 알파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인데, 자, 여기서 잠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여기 계산 중간에 보면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복소수 성질에 의해서 얘가 루트 A랑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를 곱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일 때, 요때만 이걸 마이너스를 붙인다. 요건데 이 문제를 내는 의도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문제를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알파랑 베타는 곱해서 4예요. 양수죠. 0보다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큰 경우가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두 근의 합을 보니까 마이너스네. 그러면 둘 다 음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를 곱할 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요거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곱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 있게끔 아예 함정을 파놓은 문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는 이제 뻔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루트 4니까 2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0이 정답입니다. x6차 빼기 y6차를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일단 6차는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공식을 따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3차나 2차의 꼴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2차로 가겠습니다. 얘는 3차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얘도 y 3차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얘는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x 3제곱 플러스 y 3제곱 x 3제곱 빼기 y 3제곱으로 일단 1차적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익숙한 공식이니까 이 공식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 부분 인수분해한 게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 인수분해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총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한 걸 보면 요렇게 네 가지의 인수들을, 자잘한 인수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인수를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은 단위의 인수뿐만 아니라 인수랑 인수랑 곱한 것도 인수입니다. 그래서 기억 한번 보시면 여기 x 플러스 y라는 인수는 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을 해보면 x 플러스 y, x 빼기 y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식과 요식을 곱하면 니은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이건 없습니다. 아니고요. 자, 리을은 x3제곱 플러스 y3제곱인데 사실 이 빨간색 부분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한 인수가 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리을 맞죠? 자, 미음은 여기 있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를 보고 이제 실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인수는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z가 이렇게 1-i분의 루트 2로 돼 있고 z의 n제곱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거듭제곱을 여러 번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z는 1-i분의 루트 2에 대해서 z제곱을 한번 해보면 분모도 제곱하고 1-2i 플러스 i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위아래 이제 i를 곱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까지 합쳐서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i만 남습니다. 그래서 z의 제곱이 i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i만 사실 알아도 i의 거듭 제곱이 얼마가 되는지 아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z의 n제곱이랑 z바의 n제곱에 대해서 얘가 2가 나왔다는 거는 두 개가 동시에 실수여야 이게 이제 2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과연 몇 제곱을 해야 이제 실수가 될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두 번째 z바도 한번 보면은 z바는 i 부분에 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는 거니까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죠. 자, 그래서 얘도 제곱을 해보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i의 제곱 하면은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분자는 2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워지고 남는 게 i분의 1이다. 그럼 위아래다 이제 i를 곱하면 분모는 i 제곱 그리고 분자는 i니까 결론은 이제 마이너스 i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z2제곱이랑 z바의 제곱 같은 경우는 자, 덧셈 말고 각자 따로따로 봤을 때 얘는 i고 얘는 마이너스 i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몇 제곱을 했을 때 두 개를 합쳐서 2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양쪽을 또 제곱을 해봅시다. 제곱하면 i제곱이 되겠죠? 그럼 z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z바의 제곱에 또 제곱을 하면은 4제곱이라고 했죠? z바의 4제곱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i니까 요거 제곱을 하면 플러스 i제곱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2는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갑시다. 여기서 제곱하자. 자, 제곱하면은 플러스 1이죠. 여기도 z바의 4제곱에 제곱을 해버리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는 8제곱이 1이 되는 겁니다. z바의 8제곱 또 이제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합쳐서 2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은 n이 8이다. 그럼 8만 되냐? 얘도 거듭제곱 주기성을 이용하면은 8의 배수들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8의 배수 중에 세 자리 자연수가 이제 뭐가 있냐면 104가 8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104예요. 답은 3번입니다. 6번은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고 돼 있죠.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게 x축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안 만나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하고 자,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근의 개수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일 때를 물어본 거니까 근의 개수도 한 개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풀이하는 방식은 이 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를 했을 때 4a제곱 플러스 4b가 근이 한 개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4b는, 자, b에 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4로 나눠주면 b는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은 여기에요. a 마이너스 b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문자가 두 개죠.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b에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정리를 해놓고 보면 a제곱 플러스 a죠. 자, a에 관한 2차식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해서 꼭지점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a의 개수 1에 대한 2분의 1 곱하고 제곱한 반의 제곱 4분의 1.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를 해요.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나오고 뒤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값만 물어봤으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2번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숫자에 대해서 약수로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10, 11, 12, 1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저는 10을 x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x,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1,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그리고 이제 플러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전개를 해서 이제 다시 인수분해를 전개를 전부 다 해놓고 다시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항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총 4차식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복잡한 식이니까 이거는 이제 2개씩 짝져서 전개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좋으냐, 이 상수항 부분에 각자의 괄호에 있는 이 상수항 부분의 합이 같게끔 짝을 짓는 겁니다. x 같은 경우는 사실 x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0과 3을 합치면 3이고 1과 2는 합치면 3이니까 각자 이렇게 2개씩 전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x랑 x 플러스 3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개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까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공통부분이 생기니까 이걸 잠시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t 곱하기 t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개했을 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전개를 싹 풀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t라는 거는 그 전에 x제곱 플러스 3x였었죠. 그래서 t 대신에 다시 이제 이걸로 돌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x가 뭐였었냐면 10이었었죠. 그래서 10 제곱하면은 100. 그 다음 거는 3x 같은 경우 여기다 3 곱한 거니까 30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131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131의 제곱이라는 숫자에 대한 약수를 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9의 약수가 뭡니까? 물어보면 1, 3, 9죠. 근데 9라고 하면 이렇게 쉽지만 얘를 3제곱으로 이해해보면 어떤 소수의 제곱은 1과 본인과 그리고 얘가 제곱 아닌 요 숫자 이렇게 해서 딱 세 가지만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1의 제곱 같은 경우도 131도 소수입니다. 그래서 131하고 131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1하고 이렇게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는 131만 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죠.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요.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1이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2차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파가 어쨌든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자, 베타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하냐.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이다. 얘네들을 넘겨서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베타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1번으로 해야 될 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해 조건에서 보면 f에다가 알파 제곱을 대입을 했을 때는, 자, 알파 제곱을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가랑 나에서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에 알파에 관한 식이 들어갔으면 이쪽에도 알파에 관한 식이 들어가야 이 식이 x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식을 알아야 되니까. 베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싹 다 알파로 정리를 할 거예요. 얘도 얘도. 그래서 베타는 어떻게 또 바꾸냐면 여기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넘어가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베타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베타 알파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2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나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베타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렇게 대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였던 거를 이번에 이제 알파 는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입을 하면 가랑 나가 같은 방식으로 알파랑 베타만 바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그래서 2번을 정리를 해보면 알파랑 베타에 관해서 알파랑 베타에 한해서만 이 식을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x로 바꿔서 여기도 알파랑 베타 자리에 들어가는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대입이 되었을 때만 이런 식이 성립이 되니까 x-알파, x-베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차식이라고 했는데 2차식의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a라고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식은 알파랑 베타가 근이 되는 식이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요거까지 바꿔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되었고, 요거 아예 요거까지 다 써서 그래서 이제 x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a가 이제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의 조건을 사용을 해볼게요. f1이 2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여기는 괄호 안에 보시면 x-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x에다 뭘 대입을 해야 1이 될 수 있냐면 x에 2를 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2를 대입을 해서 f1, 그 다음에 여기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3이죠. 그래서 3a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f1은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3a는 6이다. 결론은 뭐냐면 a는 2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완성을 해볼게요. 여기가 2니까 정리했을 때 fx-1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거기에다가 얘네까지 같이 합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에다 0 대입하면 되죠. 자,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f-1은 0, 0, 그 답에 남는 게 4죠. 정답이 4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px를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을 q1x라고 합니다. 그러면 px는 얘가 이제 나누는 식이 되니까 요거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몫이 이제 q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가해 조건에서 P2는
1이죠. 그래서 2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다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0이죠. 없어지고 여기다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p2를 1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이 나왔고, p-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니까 다 0이죠. 없어지죠. 남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요게 p-1인데 그게 이제 7이다. 그럼 이제 두 개 연립했을 때 두 개 빼볼게요. 두 개를 빼보면 여기서 여기 빼면 3a,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6.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인 거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b는 5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정리해보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q1x는 x-1로 나눴을 때 몫은 q2x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간편하게 이제 r이라고 할게요. 일단 이제 1번에서 다시 한번 보면 p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5차식이라고 했고, 2차식으로 나눴고, 몫이 그럼 몇 차가 되냐면 3차식이 돼야겠죠. 일단 요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3차식에 대해서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q2x는 2차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나의 조건에서 요게 0이 되는 값이 x가 1이죠. 1을 대입을 해보면 q1 여기다 1 대입하면 다 없어지고 r만 남고, 문제에서는 q1이 5라고 돼 있으니까 r이 5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5예요.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P1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PX가 완전히 식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 1 대입하면 2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면 Q1 1, 여기다 1 대입하면 3,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얘만 알면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근데 Q1은 방금 전에 5라고 했죠. 그래서 5 대입을 해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7이다. Q1x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Q1 2를 대입하면 간단하게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Q1x를 아예 그냥 식을 구할 겁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정보는 Q1 1이 5라는 거, Q1 1이 5라는 거하고 Q1 마이너스 1이 5라는 거. 자,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에 한해서 5가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입을 하면 나머지가 이제 5가 나온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q1x가 몇 차식이라 했냐면 3차식 함수라 했어. 그래서 여기에 식이 하나 더,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거를 순서대로 그냥 x-b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5를 여기다 붙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최고차항도 사실 신경 써줘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A라고 안 써도 돼요. A가 1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해서 B값을 알아내야 돼요. 일단 여기에서는 다른 정보 또 하나가 이제 Q-2가 5다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Q2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5다.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 줘야 되냐면 2번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Q1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한 마이너스 3 곱하기 Q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Q2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건 5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죠. 그래서 Q1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바로 대입합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5가 요게 이제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Q1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 15. 여기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3으로 양쪽을 나누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정리해보면은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B 값이 일단 3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Q1에 2는 여기다 그냥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Q1에 2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 1,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얘는 2가 됩니다. 요거는 2예요. 요건 아까 마이너스 7이라고 구해놨고 이제 얘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Q2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2번 식에서 Q1x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고 Q2x가 2차식이라고 했는데 2번 식에서 잘 보시면 x-1에다가 2차식을 곱한 거, 이 2차식을 우리가 Q2x라고 했었죠? 뒤에 상수항 플러스 5까지 완벽히 똑같으니까 결론은 얘가 Q2x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다가 Q2에다가 3 대입하시면 3 대입하면은 4. 여긴 0이죠. 그래서 그냥 0이에요, 이건. 그래서 얘는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7 플러스 2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5가 정답입니다. 자, 20번입니다. 2차 함수 fx가 있고 1번 가의 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랑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얘는 추계방정식이 x는 2라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1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f3은 f1이죠. 그 다음에 2를 대입을 해보면 f4는 f0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2를 기준으로 해서 1에 대한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4에 대한 함수값, 0에 대한 함수값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셔야겠죠. 축방이 2라는 거. 축방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2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2 플러스 x라는 값이랑 2 마이너스 x라는 값을 더해서 2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2가 남죠? 이렇게 되면 가운데 축방이 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냐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값이 똑같은 점은 요 가운데의 값이 축방이 될 수밖에 없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값이 y 값이 똑같은 가운데 점은 그 두 개의 x 값의 가운데 점은 축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축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차 함수 기본 표준형 공식에 따라서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 표준형 공식인데 여기서 축방이 2니까 p 대신에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에서 얘기하는 조건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나의 조건부터는 이제 복잡하게 갈 건데, 자, x가 0부터 5 사이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은 가장 먼저 이 a의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볼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바뀌어요. 그죠? 자,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요 범위에 x의 값의 범위가 0부터 5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제한 범위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0부터 5까지면은 2랑 가까운 값이 0이 훨씬 가깝죠. x는 0 여기 있다고 치면 5는 여기 사이의 거리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자, 위로 블록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x는 0을 여기다 그려주시고 5는 조금 더 멀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 전체가 다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값은 최대값이 얼마냐. 자, 왼쪽에 있는 값은 최대값이 x가 뭐일 때냐면 5일 때죠. 네, 5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얼마인지는 이제 대입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아까 구해놓은 1번식에서 여기다 5를 대입을 해보면 5-2는 3 제곱하면 9 9a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쪽에는 2일 때는 2 대입하면 여기 없어지니까 q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9라고 했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9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q가 마이너스 9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9a는 여기 넘어가서 18에서 a의 값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q의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조건이 a가 0보다 크다였었는데 a가 0보다 큰지를 보셔야 돼요. 맞죠? 일단 현재는 여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상황에서는 x가 2일 때 최대를 갖죠. 최대값. 그리고 x가 5일 때 제일 밑에 있죠. 최소값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긴 반대네요. 자, 2 대입했을 때는 아까 여기 식에다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 q인데 q의 값이 최대값 9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를 대입을 했을 때는 9a 플러스 q 요게 이제 최소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9다. 그럼 이제 9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넘겨서 계산하시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q의 값은 9가 나오겠네요. 얘도 이 범위에 맞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다 맞는 상황이죠. 자, 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fx라는 식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q 아니 q래 9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하나의 식은 마이너스 2의 x-2의 제곱 플러스 9까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문제에서 fx의 그래프랑 y는 4x 플러스 하면 접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차 함수랑 그러니까 fx랑 요 1차 함수 요거 y는 4x 플러스 3 이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교점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0이 되면 되는 거죠.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은 두 개 연립해 보면 되는 겁니다. 연립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9랑 y는 4x 플러스 3이랑 그러니까 위에 거랑 연립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전개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마이너스 9 다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까지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판별식을 해보면 마이너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죠. 얘가 0이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얘는 144고요. 이쪽은 계산해봤을 때 32가 돼요. 0이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2차 함수가 아닌 겁니다. 얘는 제외. 자, 니은 두 번째 거 니은 맞나 한번 봅시다.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2의 x-2의 제곱 플러스 9랑 4x 플러스 3이랑 접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 마이너스 8 플러스 9 왼쪽으로 다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 마이너스 2를 전부 다 나눠주면 얘는 딱 완전 제곱식이 보이기도 하죠. 판별식을 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딱 0이 나옵니다. 근데 결론은 문제에서 얘기한 fx는 얘인 거죠.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에서 원한 fx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2차식 구했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f1을 구하래요.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제곱 1 마이너스 2 플러스 9니까 정답은 7이 됩니다. 5번이네요.